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뭐 1%대 이상 빠졌죠. 특히 이제 나스닥 이 기술주들이 테슬라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뭐 1% 이상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 별 시장 없이 또 1.5% 이상의 이 코스피 상승과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참 강세장, 정말로 유례없는 초강세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과거 이 삼성 LNS라는 주식을 혹시 아시나요? 이 마스크팩 관련해서 원래는 이 골판지 회사였죠. 삼성 LNS가 골판지 회사인데, 이 리더스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당시 한 40배가 올랐었는데, 지금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서 와, 삼성 LNS가 그렇게 올라가는 데는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었나? 근데 뭐 3개월 만에 27배가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의 시장이 참 어마무시한 상승장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상승의 흐름 속에서 참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이 강세의 강도가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크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무섭고 두렵지만, 이 두렵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미스터 마켓을 믿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끝나고 참 오랜만에 뭐 누적 수급이라든지 종목군들의 동향이라든지 섹터 등등을 한번 다 돌려보는 데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 다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연말 부분에서 이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들이 이 수급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그리고 12월 말에는 하루에 2조가 넘는 자금과 1조대 자금, 수천억대 자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오늘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는 뭐냐, 오늘 사실 뭐 개인이 또 1조 가량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를 하면서 양매도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의 주체, 매도의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 위주의 매도가 4천억, 한 6천억 이상, 지금 요새 요 며칠 동안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이 물량들을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삼성전자, 즉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6천억 이상, 6,600억 정도 개인이 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개인 코스피 개인 매수가 7천억이라면 사실상 그 외 섹터에 여전히 대량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뭐 일부 극대형 우량주에서 빠져나간 수급을 제외하면 타업종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을 다 돌려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제가 느낀 거고, 단순하게 이 시장 전체에 뭐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있죠. 단순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급으로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꼭 맞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여전히 타 섹터, 타 대형주, 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뭐 분명히 급하게 올라왔다면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은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숨고르기 차원에서의 조정이 있을 때 2021년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동차 당연히 올라갈 섹터고요. 건설, 철강, 조선, 경기민감주라고 하죠.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기 직전의 이 시장 환경이라면 구리, 동, 뭐 철강 가격들 다 올라갈 거고, 그럼 그로 인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산업 재투자들, 네, 인프라 투자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중적으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속속속 튀어 올라오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오늘의 이 상승은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개인들이 잊을만 하면 네 올리고 잊을만 하면 올리죠. 즉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막 종목군들을 많이 올려요. 참 이래서 어찌 보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면 네,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 주도주는 IT 반도체 섹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고 시장이 숨고르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또 여전히 IT 반도체를 잡아서 끄집어 올라가야죠. 네, 저는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오늘은 뭐 크게 매매보다는 약간의 관망 기조로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직 돌아선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작년에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투자 P1, P2, P3, P4, P5까지 이 신규 라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 알기로는 P1은 다 완공이 됐고 P2, P3, P4 해서 뭐 얘는 완공이 됐나 모르겠네. P2는 아무튼 진행 중에 있고 3, 4, 5 이제 뭐 공사해야죠.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아직 이러한 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반도체 IT는 이 사이클의 초기 단계임은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IT 섹터 위주로 또 포트를 잘 꾸려 나가면 이 다음 네, 지금 당장은 좀 느릴 수 있지만은 이 다음에 순환매 돌 때 엄청난 수익으로 네, 보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철강, 조선, 건설주 업종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지속적인 순환매와 최근 단기 급등했던 IT 반도체 섹터의 숨고르기 정도로 오늘 해석이 됩니다. 일단 다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 아직 끝이 아닌 걸로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 엄청난 상승 속에 신규 상장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네요. 피플바이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또 하나 달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포인트 모바일은 이 아마존 이슈가 지속되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대한해운이 오후장 이 주도주로 좀 치고 올라갔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1분기까지도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대한해운, HMM, 그 다음 캐노션, 그리고 장 초반부터 한솔 로지스틱이 좀 상한가를 갔죠. 이제 택배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 택배 운임을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또 이쪽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요즘 시장이 이슈에 민감을 하고 이런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요. 전일 언급했던 문 대통령 철도 70조 투자 이슈가 또 지속되면서 현대로템이 장중한 때 15% 상승을 좀 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230억이라는 좀 큰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시가 갭, 시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가에 좀 밀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약수익에 좀 나와버렸는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종목 같습니다. 또한 한국조선 업황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올해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요 수주가 150%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철강, 조선 섹터의 동반 강세를 줬다라고 보여지고, 또 오늘은 또 문 대통령의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발언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아마 나왔었는데요. 이제 건설주의 강세 요인을 일으켰고, 뭐 대우건설, 프루지오죠, 뭐 NX 가구, 그다음에 아이파크, 현대 HDC, 뭐 GS건설, 자이 등 아파트 관련 종목군들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썼다가 이 부분을 주택 공급 확대로 이제 새로운 장관이 내정이 되면 또 한 번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섹터, 이제 대우건설을 저는 초창기에 봤었는데 굉장히 좀 한 15% 수익을 내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저희가 그리고는 다시는 못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이쪽 섹터도 잘 봐야 될 구간이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다 라고 보여집니다. 구충제 관련해서 오후장에 이버맥틴 관련해서 코로나 치사율을, 뭐 경증 환자는 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중증은 6일 이내에 치사율을 하락시킨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노티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 밖에 이제 구충제로 과거 김철민 씨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게 제일바이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치료제 쪽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고요. 뭐 단타로 보겠죠. 오후장 구충제 이슈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아마 이쪽은 순환매 차원에서 올랐고, 시간 외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저도 외부에 나와 있어서 뭐 시간외로 살 겨를도 없었는데, 그 전에는 모더나와 녹십자의 이 CMO 계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CMO를 하고 그다음 녹십자는 포장을 한다라는 걸로 나왔죠. 즉 한미약품 CMO 솔솔이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한미그룹주가 시간에 전부 상한가를 갔습니다. 반대로 이 녹십자 그룹은 좀 빠졌죠. 일단 녹십자 홀딩스 한 8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쳤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처럼 녹십자 홀딩스처럼 상한가에 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눌림, 매매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저는 좀 물려 있었어요. 지난번에 상따 들어갔다 물려 있었는데 오늘 운 좋게 탈출을 좀 하고, 안암전자는 저희가 좀 노렸던 종목인데 매수가를 좀 안 주고 좀 가서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너무 강하네요. 너무 강하고 지금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갤럭시 21 임박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오늘 일단 시장에 올라왔을 때 코리아 서킷은 정리를 했고, 이거는 다시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내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이 있죠. 사실 이게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내일 미국장 마무리 되면, 뚜껑 열리면 확인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고민해봤자 답도 없고, 고민할 바에야 오늘 무리 안하고 그냥 오늘 주가 베팅 같은 거 좀 무리 안하는 선에서 좀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전부 가져가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락할 것이다. 이 증세 이슈로 폭락할 것이다. 근데 또 뚜껑을 까보면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블루웨이브가 되면 친환경 섹터가 다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서서 고민하면 안 되고요. 어제 이제 뭐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은 다 매도를 치고 D-Day가 있는 날에는 원래 일정주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오늘 양 시장 먼저 코스피를 좀 볼게요.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이때도 이 상승의 각도가 가팔랐죠. 상승의 각도가 가팔르고 완만했다가 지금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수직으로.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만하게 가다가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또 어느 순간에 수직으로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봐요. 조심을. 그게 이제 심리적인 구간인데 3000포인트를 넘겨놓고 여기서 한 3050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더 들어버린 다음에 탁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는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모든 걸 베팅해 버리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 조정의 폭이 그렇게 코스닥은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 폭이 떨어진다 한들 뭐 이런 950포인트라든지 이런 자리는 분명히 지켜주면서 가고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탁탁탁 한 3일 정도 조정이 딱 와주면 원하는 종목들, 좋은 종목군들을 다시 담아도 무방할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하는 조정이 나와줄지 좀 미지수고요. 자, 종목군들을 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몇몇 종목들 보면 현대로템이 철도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갭을 떴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종목 완전히 매매 꼬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지수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매매를 못했죠. 이런 거는 원래 시가 베팅으로 대응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시간 외에 굉장히 많은 자금과 이 수렴된 구간을 돌파갭이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하고 건설주, 대우건설이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직전 고점 이쪽 구간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굉장히 사실 이때 종목을 발견하고 참 봤었는데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고요. 오늘 현대 미포조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오후에 주도주들이 자꾸 바뀌면서 좀 밀렸는데 아직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조선사들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 조선 섹터의 대장은 HDC, HSD 엔진이 사실은 대장입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어떠한 조선주보다도 강하게 올라갔으며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비싸 보이지만 국내에 두 개뿐이 없는 선박 엔진 제조업체고 달리는 말이 더 간다라고 보면 이 종목이 저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타 종목보다는 높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조선주 최대 대장주는 HSD 엔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조선주가니까 뭐 문배 철강도 올라갔고요. 각 섹터 대장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많이 가요. 문배 철강,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런 식의 형태에서로 본다면 HSD 엔진도 이 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조선 철강
조선사의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선박 엔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주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주 안에서는 우량주를 본다면 당연히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대우 조선 해양 쪽을 보는 게 맞고요. 어차피 빅사이클이라면 빅사이클이라면 얘네들 움직이니까. 네. 중소형주는 HSD 엔진이 최선호로 약간 생각이 되네요. 자, 현대차 그룹. 현대차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미 멈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 일단 이 현대차의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약간 주춤 정도인데 이렇게 상방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뚫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밀렸다가 뚫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 홀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지네요. 현대글로비스도 원래 이 물류 쪽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에 지배구조 이슈까지 있어서 원래는 대장주로 갔던 종목인데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일단은 홀딩을 할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당연히 이런 구간까지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이제 고가권에서 횡보를 이렇게 해주다가 넘겼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삼강 M&T 뭘로 봐야 되지? 현대 에너솔루션, 네, 고가권에서 이렇게 올리다가 거의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글로비스도 이러한 패턴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저점 언저리에 사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얘도 지금 너무 가팔라요. 종목이 너무 가팔라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이제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매도를 해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SKC는 일부 오늘 103,000원에 청산을 일부 하고, 원래 시장만 좋았다면 저는 여기를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어쩌냐 싶어서 일부 청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SKC는 더 갈 것 같아요. SKC는 반도체 ID까지 다 풀로 포함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메모리 섹터 최근에 솔브레인을 언급을 했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잡아야죠. 밀리면 지속적으로 매수, 이런 구간은 다 매수, 또 이런 구간도 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LB세미콘 조정을 받죠. 보통 조정이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많이 내려온다면 또 이런 구간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겁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큰 수익은 안 났는데 일단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볼 생각입니다. 이거 추세 종목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추세 종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매매가 느린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좋죠. 시가총액 3,500억에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을 증설을 얘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해서 올해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는 올해 증산을 해서 하반기부터 생산이 돼요. 하반기부터. 그래서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가 이 PCB인데 그 안에서도 또 휴대폰 PCB, FPCB와 또 반도체 PCB도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눌리면 매수죠. 그리고 대덕전자도 이 갭을 메우면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좋은 종목군들 갭을 메우는 이 아래 구간에 오면 그냥 매수를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한두 개 볼게요. 현대건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찌 보면 참 이런 구간이 좋은 매수 구간이었겠죠. 좀 매수를 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또 밀리면 현대건설 봐도 되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저평가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저평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시아나 인수 뭐 하면서 주가가 박살난 거죠. 사실 주가가 박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1조 8천억. 대우건설 볼까요? 대우건설이 지금 한 3조 하나? 대우건설이 2조 4천억에 4,200억, 내년에 5,800억. 비슷비슷하네요.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5,800억, 내년에 떨어진다. 왜 떨어지지?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내년에 개발 부분에서 증가가, 주택공급 증가가 된다면 그렇게 이 실적이 떨어져야 될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좀 생기네요. 의문도. 현대산업개발도 네, 건설주 안에서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시 혹은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이제 돌파 구간에 들어가고 이 아시아나 인수 때문에 짓눌렸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뭐 한국콜마는 여전히 저는 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리아서키트는 매도를 했으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수소 섹터죠. 수소 섹터인데 효성중공업 일단 어제 매수가 들어가서 네, 가지고 있고, 뭐 7만원대까지는 네, 무난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7만원대까지 뭐 강력홀딩을 이것도 하기 좋고요. 지금 수소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성 TEC라는 종목이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 이런 게 또 갭을 메우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각 수렴 중이라 이 수렴의 끝자락에